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참석자 소개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을 영상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동안의 활동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용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2023년에도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도 어김없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생개혁과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바로 오늘 이곳 전북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우리 당의 활동 방향과 또 비전을 말씀드리고 국민, 당원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강력한 결의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보고회는 당 지도부와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국민 당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천준호 비서실장님 오셨고요. 완주 진안 모두 당수의 국회의원이신 안우영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전주 지역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병의 김성주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익산시 갑의 김수훈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전북노당 위원장이시고요. 익산시 의뢰 한명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읍시 고창군의 윤준명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제시 부안군의 이원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신데요. 이병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네, 오늘 참석하신 당 지도부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함께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맞잡아 주시고요. 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당원과 국민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힘찬 구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국민보고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내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서 나눠드린 피켓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독재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앞에 오도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찰 독재 규탄한다가 앞으로 보이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피켓을 2개 나눠드렸는데요. 먼저 검찰 독재 규탄한다가 앞으로 보이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외치면 뒷부분만 후렴구만 따라서 3번 네, 따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찰 독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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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피켓을 갖고 계신 분들은 뒤집어 주시고요. 민생 파탄 못 살겠다가 앞으로 보이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외치겠습니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일방 독주 독재 정권 국민들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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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장내에 계신 분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 지도부와 또 전주 지역 분들 소개해드린다고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준우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시를 지켜주고 계신 분인데요. 우범기 전주시장님 오셨습니다. 시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오늘은 전북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당 위원장 한병두 의원님의 인사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병두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병두 의원입니다. 네, 거기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사이로 와서 좀 앉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으셔서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 사이로 좀 앞으로 좀 이동해서 같이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 전라북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예, 환영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셨는데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감사할 일이 하나 있죠. 저번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전라북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정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방문지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추석에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원하고 모든 도민이 바랬던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 그때 안기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표님이 오셔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라북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킨데 정말 거의 당론으로 우리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들이 강원도 10년이 넘도록 고생했는데 100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우리 당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화되고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 대표님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방문을 더욱더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8개월 지났죠, 여러분? 못 살겠어요. 징그럽습니다. 못 살겠죠, 막. 네, 징그러워 죽겠어. 8개월 지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모셨던 청와대 참모들이 이렇게 한번 모였는데 반절이 피의자들이래요. 그렇죠. 반절이. 그리고 요즘 뉴스 검색만 하면 이제 압수수색 이런 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뉴스만 보면 압수수색 나오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거 같이 일했던 많은 동료들이 또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님 제1야당 대표를 아무 때나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선 때 수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당시 야당, 지금 여당에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대선 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때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전날 야당에서 뭔가 큰 게 터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야당이 그 국정감사를 하는데,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순서를 막 바꾸더라고요. 뭔가 큰 건이 터진 것처럼. 그래서 그 큰 건이 딱 저쪽에서 터진다고 쳤었는데 화면에 그 돈다발이 막 등장을 하면서, 기억하시죠? 당대표께서 돈을 받았다고 그걸 뭔 큰 건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도 끝나기 전에 그것은 조폭이 자기 돈 버는 거 자랑하려고 올린 걸 자랑한 것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야당이 그냥 뭔가 큰 건을 잡은 것처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당 대표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검찰은 지금도 소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전면 지우려고 하고 끝까지 가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쓰러지고 문재인 정부가 다 지워지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고 민주당이 쓰러질 거라는 나름 확신을 가지고 끝없이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은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의 끝은 퇴보를 하면 항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이걸 극복해내고 총선 승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역에 가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저쪽에 검찰이 공격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혹시 우리 당이 분열될까 우리 지지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가 민주당이 우리 심장 아닙니까? 우리부터 뭉치고 저는 그런 역할을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내에서도 우리가 분열되고 갈등이 있을 때 저부터 헌신하고 저도 더 노력해서 민주당이 하나의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당이 깨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다합해서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그렇게 할 거고요. 저도 당내에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힘을 합치는데, 화합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민주주의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한 것이라고는 전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조작 수사밖에 없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야당 파괴와 정적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윤석열 정권의 몰상식한 검찰 독재 행태에 대해 우리 당의 대응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또 토요일 날 두 번째 검찰 소환이 있는데요. 당당하게 변호인 한 명만 데리고 대동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표님한테 힘 실어 주셔야겠죠? 간략하게 검찰 독재 야당 탄압 대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민주당을 본격적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그림에서처럼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백현동, 성남FC, 선거법, 거기다가 변호사 대납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명백한 별건 수사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탄압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전력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총괄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박기동 3차장 검사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고용건 4차장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박기동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되었고 윤석열이 믿고 의지하는 참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용건 4차장 검사는 박영수 특검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조국 수사에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장 검사 밑에 공공수사일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있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공안통입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 기묵 무혐의를 내린 장본인입니다. 윤석열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6명만 남겨달라고 했던 6인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공공수사 2부 이상현 부장검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윤석열 사단의 역시 공안통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윤석열과 2013년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사 3부의 이준범 부장검사,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역시 공안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고용건 4차장 검사 밑에 반부패 수사일부 엄희준 부장검사가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최후의 6인 중에 1명입니다.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과 라임 위증교사 및 향응 사건의 핵심 감찰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반부패 2부의 김용철 부장검사, 노웅래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지금 중단하고 야당 의원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부패 수사 3부의 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수사 담당이고요. 역시 박영수 특검 출신으로 당사를 압수수색 지시했던 장본인입니다.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서울중앙지검의 여기 반부패 수사 1부의 어미준 부장과 반부패 수사의 3부의 강백신 부장검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검사 수는 약 90여 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수는 60여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150명, 그리고 검찰 수사관을 두세 명만 따지더라도 수백 명의 사람이 벌써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털어대고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어묵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검찰에 지금 8개 부서가 지금 동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60명의 검사가 동원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반부패 수사 1부, 반부패 수사 3부, 수원지검 형사 1부, 형사 3부, 형사 6부, 공공수사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저번에 한번 성남FC 건 때문에 들어갔다 오셨죠? 예, 모두 8개 부서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검사 60명이 달려들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특히 성남지청 이창수 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한마디로 친윤 무죄, 편파 조작 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편은 있는 죄도 덮어주고 야당은 없는 죄도 지금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발사주 의혹 연루된 김웅을 불기소했는데 이는 공공수사 1부의 이희동 부장이 맡았었습니다. 재판에서 면담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수사는 반부패 수사 2부의 김영철 맡고 있는데 사실상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2월 10일 날 1차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 또는 검사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고려해야 될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증과 증언이 있어도 김건희 수사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이상민 장관 탄핵과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의 관계자는 실시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범죄자를 지금 낙인 찍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36일간 피의 사실 공표가 144건이 있었고요.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상황 및 결과도 역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환조사 내용, 공무상 비밀을 계속 좀 누설하고 있는데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금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에 소환되었을 때 조사가 밤 11시쯤 끝났는데 다음날 새벽 5시쯤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공무상의 비밀인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과 공소장에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이 드러납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소장 자체도 허위사실과 조작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돌고 돌아 또장동, 지금 검찰의 카드 돌려막기 수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선 때부터 대장동에서 1년 넘게 털어댔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성남FC에 우리 광고비 문제 가지고 또 털어댔죠. 또 말도 안 되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를 건드렸다가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되니까 다시 대장동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대장동 지금 배임이라는 논리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한 억지 논리입니다. 성남시는 이런 손해 없이 5,503억 원의 공익을 환수했고 지금 대장동이 만약에 배임이라면 전국 지자체의 개발 사업 전체가 다 배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내일 모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황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과연 정의를 실천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고 정적을 괴멸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개별위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개인의 문제,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검찰 독재, 정치 탄압에 맞서서 공동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응. 사실 그동안은 그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동을 해왔는데요. 먼저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팩트체크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입장문, 성명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대한 대응들을 실시간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검찰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도 역시 고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이러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한 관련 제도 법안도 우리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제 한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반격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 이제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자, 반격의 시간인데 여러분, 이러한 반격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군사독재 정권 끌어내린 우리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고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탄압을 끝내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무도한 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반격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그리고 정치 탄압에 대해서 보고해주신 박찬대 최고위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으면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당당하게 맞서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외교 참사 그리고 안보 참사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죠. 네, 그런데도 뻔뻔하게 남 탓만 하고 국민을 속이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 정치 우리가 꼭 막아야겠죠? 네, 여러분 목소리가 작습니다. 우리가 꼭 막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결의를 다지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참석하신 당 지도부와 우리 당원 여러분의 규탄 발언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생과 민주주의 퇴행 규탄 발언, 먼저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에서 7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홍역으로 5 잃고 4남 1녀로 자랐습니다. 외동딸 우리 누나가 그 시골 금산에서 대전으로 유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 6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아버지는 아침 10시부터 나가서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나가 아버지 추운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일찍부터 왜 또 차부에 나오셨어요? 그렇게 누나가 얘기했는데 그 누나가 말하는 표정이 싫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추운데 얼른 들어가라. 나오지 마라. 아버지가 장날에 갔다 오시면 저는 차부에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나오지 말라던 아버지의 얼굴에 빙그레 미소가 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토요일날 봅시다. 제가 옆에 앉아있는데 정책국님 올라가서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됐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냥 계세요. 이 말하고 가면 또 뭐라 할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맞습니다.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동지입니다. 맞습니까? 동지란 험난한 길일지라도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있을 영광스러운 길에도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동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 가는 길이 지금 비록 험난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사슬을 끊고 이재명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 날이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묻겠습니다. 당장 체포. 혹시 법조팀 동료기들한테 안 들었습니까? 김건희 수사 안 한답니까? 못 한답니까? 여러분, 아무튼 28일 10시 반 서울중앙지검 서초역 7번 출구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모두께도 어쩌면 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정청래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고위원분 한 분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님을 역시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고위원이고요. 저는 부산 시당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추석에 부산에서도 시민들께 열심히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를 드렸는데 이게 70대 어르신들이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붙잡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분노를 막 쏟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차마 옮길 수 없는 분노를, 나에게 뭐가 있다면 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더 잘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합니다. 이 정부를 보십시오. 국민들이 난방비가 올라서 비명을 지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국민들의 난방비 걱정 좀 하시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바우처라도 좀 더 드려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그 말은 잘 듣더라고요. 네, 오늘 에너지 바우처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야당 대표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국민 박수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렇게 여당이 못하는 일까지 챙겨야 됩니다. 민생도 챙기고 또 이 떨어지고 있는 국격도 높여야 되는 이 중요한 때 할 일 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오라 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정도가 그냥 뒤로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급격하게 뒤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가 대한민국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라고 얘기한 지가 엊그제인데 여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원래 뭉쳐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민주주의 퇴행 앞에서 민주당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옆에 있는 동지와 함께 싸워 나갑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면 다시 정권을 되찾고 우리 국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주에 열기를 모아서 내년 총선 승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열심히 앞으로 나갑시다. 서울시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오신 서울숲 최고위원님 발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광주에서 오신 임선숙 최고위원님의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온 임선숙 최고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를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 민주당의 중심은 호남이고 그 호남의 심장은 전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의 심장이십니다. 두 개의 심장으로 뛰는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심장들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죠? 네,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만 탄압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 굴복시키는 걸 보면서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때려잡고 굴복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이 정권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사에 능한 사람들이죠. 수사하는 사람들의 기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혹을 심어줍니다.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 돈 받은 것 같지 않아? 자꾸 여러 차례 노출되면 그런가? 사람들이 그러게 되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계속 탄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나도 뭔가 밉보이면 저렇게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죠. 저도 최고위원 하면서 혹시 제가 변호사인데요, 우리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불안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니는 저기랑 떨어져. 이렇게 하면 우리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에서 점점 퇴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MBC 죽이는 거 봤죠? 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사건들로 이 건 하면서 카드 돌려막듯이 여러 사건으로 지금 돌려치기 해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이 사건들 모두 다 2014년, 15년부터 발생한 일들입니다. 요즘 같은 과학수사 나라에서 계좌 추적하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안 나와서 여전히 의혹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게 나왔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5년 동안 안 나온 진실이 뭐가 새로 나오겠습니까? 다들 그동안 이 정권이, 검찰이, 그 다음에 언론이 심어놓은 그런 의혹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문에 혹시나 불안하고 혹시나 걱정되고 혹시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온 사실이 새롭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혹시나 하는 불안감 다 내려놓고 믿고, 그 다음에 진실은, 정의는 시간이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우리가 그런 새벽이 온다는 마음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이렇게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따뜻하게 다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임선숙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규탄 발언해주신 지도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전북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발언, 우리 전북 지역 당원 여러분의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원이신데요, 여명선 도의원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읍 출신 전북 도의회 대변인 염영선입니다. 오늘 집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파란 버퍼를 찾았는데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며칠 후면은 내일 모레면 우리 당과 우리 대표님의 큰 대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버젓하게 당당하게 우리 전북을 사신 데 대해서 정말 감탄과 감동과 경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찾은 나라이고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일개 검찰 나부랭이에게 나라와 민족 운명을 맡기고 싶단 말인가? 라고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안전 참사와 안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밖에만 나가면 외교 참사를 자초하여 그야말로 참사 공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난방비 상승 등 온 국민이 삼중고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쏘아도 부족한데 전 정권과 야당 대표 탄압하는데 탄압하고 보복하는데 현황이 되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과거는 이런 참사와 이런 탄압과 이런 국정 난백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반민주, 반민생, 반민족의 그런 대행적 국정 운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차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경제와 민생을 지향하는 그런 대안적 정당으로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민단체 또는 진보 세력과 연대하여 좀 더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창리 최고위원님 당원 총 동원 명령 내려주겠습니까? 네, 정창래 의원님. 우리 대표님 중이 재물 못 가셨습니까? 네, 이로써 아까 우리 한병도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분열을 이렇게 줄이고 당내 단합을 유도할 수 있고 좀 더 강한 야당이 되라는 국민 여론에 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태행적 국정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어하여 강한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전라북도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는데요. 이는 우리 한문희 의원님, 우리 윤진병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피나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전 민주당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전북 특자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의 오랜 수건인 대광법과 그리고 농업본사와 투자공사 전북 이전 등 전북 제4 금융주기준지를 정하고 남원의 국립의전법을 꼭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정권 탈환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염영선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민생과 민주주의 후퇴 규탄 발언, 우리 지역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는 이동규 당원님께서 규탄 발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통상 이런 자리에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으로라도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나 무도하고 광란의 시대에 전혀 안녕하시지 못한 분들한테 의례적인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1,000원짜리 권력이당원 이동규입니다. 몇 가지 부탁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요구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 예산전쟁 때에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막아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을 다시 살려서 편성해 주신 당 대표님과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금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옥죄고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죠. 가계부채 1900조, 자영업 대출이 1000조를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은행 전북본부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가계부채가 28조가 좀 넘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한 2% 정도 되니까 좀 비슷합니다. 근데 28조 원의 핵심은 28조 원 중에 제가 보니까 59%가 2금융권 대출이에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이어하지 못하니까 2금융권에 가서 9%, 19%짜리를 쓰는 겁니다. 이 정도 금리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당 대표님께서 가계부채 3대 대책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다음번 임시국회 때 입법을 하시든 재정을 투입하든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 이후 국면을 살려줘야 돼요.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범 맞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경력 33년입니다. 그건 명백한 주가조작 사범이에요. 자기가 돈을 냈고 매매 지시를 냈고 서로 짜고 자전거를 돌렸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예요. 맞습니다. 빌딩에서 공기총을 난사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누가 그 총에 맞아서 죽을지 다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범죄자를 내버려 두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문명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김건희는 특검에서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제 굳이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당 지도부에 요구 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 5일은 전주울 재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선거는 숙명이라고 하죠. 그동안에 이제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사실은 멘붕이고 폭탄을 맞은 겁니다. 제가 당헌 92조를 아무리 제가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잉 해석이다. 그러나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의견을 가슴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을 물어뜯으려고 쟤네들이 저렇게 광분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후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민주당 출신 이제 후보들이 무소속 나가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가 당선돼서 복당하겠다. 당선해서 복당하면 받아주실랍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 역사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당위원장님, 저는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 공천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원은 선출직의 시의원, 도의원은 시장, 도지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소속 후보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기록으로 남겨서 감점 주세요. 그게 민주당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울 지역은 사실은 10년 이상 지역위원장 공석 상태입니다. 이상직이라는 자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자기 재판하니라고 또 자기 사업하니라고 횡령 배임해서 자식들한테 주식 몰아주니라고 지역에서 정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의도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정치를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구속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역위원장 공석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다. 내년도 정말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고 심판해야 될 선거인데 그 중심에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울이 중요한 몫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직을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정말로 지역위원장 선출은 꼭 필요하다. 대표님께서 대선 때 누누이 지방소위론, 호남소위론, 전북소위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주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 당 대표님과 함께 잘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재명은 합니다. 네, 여러분 이동규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북도당의 고문이시기도 한데요. 권정숙 당원님의 규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을 30년 이상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지금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이번만큼은 꼭 심판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심판해 주실 걸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동안의 정치 철학으로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무너지면은 자기들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정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정부 탓하고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비리만 밝히려고 하고 이런 정권이 무슨 대한민국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깊이 민주당이 단합하고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서 다시는 집권 여당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내 가족을 함께 할 수 없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다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치시는데 지금 한 거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정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해라 이런 지시까지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미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폭탄 전기요금이 곧 된다 그러고 가스요금은 현실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부기 때문에 그런 게 민감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전 정부에서 뭐 가스요금을 올려놔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런 자신 없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 당원 여러분들은 힘이 막강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양반도시입니다. 그래서 강성은 없지만 밑에서 내조 역할은 가장 잘하는 전라북도입니다. 네, 우리가 전주 대표 음식이 뭐죠? 비빔밥이죠. 각양각색 그 재료를 합쳐서 맛을 내듯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모두가 최고위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시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 짐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서 지신다면 가벼워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실 때 우리 민주당은 다시 강한 민주당으로 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단합해서 총선 승리를 하면 반드시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들의 힘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들여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전라북도 당원과 도민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지방 투어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보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네,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에 온 힘을 합쳐서 당이 단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정숙 당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전북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원 한 분 더 발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북도당의 청년위원장이시라고 합니다. 이성국 당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한병두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또 앞에 분들은 다 대본이 없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본을 좀 써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북에서 청년이 느끼는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전북의 인구 180만 인구선이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있으며 전북권의 경우 2022년 기준 21년 대비
17,000명이 전북을 떠났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 89곳 중에 전라북도는 10곳이 해당됩니다.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이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고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도 맞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말이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스스로 대안과 활로를 찾는 적극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겠지만 자치권한이 제한적인 지자체의 한계와 역량 부족으로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책이 아닌 정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며 일자리와 주택 문제 해결 그리고 적극 힘써야 함에도 현 정부는 그런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정책 역시 현 정부는 기조와 맞지 않다고 비판하기 앞섰습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지금 실제로 아이를 가지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도 있겠지만 아이를 키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난 대선 때 유세차를 타고 전주대학교와 전북대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정책에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와 교사 충원 추진 이와 같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 인구 유출에 대해서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제2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역할을 높여주는 것은 지역 소멸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달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등을 포함한 농생명 혁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협동조합이 가장 활성화한 지역으로 농업과 농민의 기반을 둔 농협의 특성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대속 청년당원들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을 더욱 확대하여 청년들이 그리고 청년당원들이 전라북도를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이 지역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성국 도당 청년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민생과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규탄 발언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더 큰 박수와 환호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고 가장 큰 박수 소리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정치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로지 당원과 국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처음 들어올 때 계시던 만큼 한 분도 안 가시고 지금 더 계셔서 이 강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같은 목소리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소리 지르고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분은 유튜버이신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당원이죠? 근데 제가 아까 그 간담회를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도 나가더라고요. 정체성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앞으로 비공개 회의 굳이 안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랑맨 TV죠? 사실 여기에 우리 유튜버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아마도 우리 뭐 몇십 분이 보시는 방송 또는 수백 명 또는 많게는 수천 명이 보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분들 소개를 가끔씩 해드리고 가끔씩 밤에 들어가서 슈퍼챗 한번 쏴주세요. 이런 것도 하는데 오늘도 우리 유튜브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 현장에서 일부러 와가지고 차비 들여서 고생하시는 우리 유튜브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고 알림 설정해주고 그리고 슈퍼챗도 좀 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맛있는 밥도 사 먹고 우리 한 기자처럼 계산시장 가가지고 먹방하면서 이재명 지역구 주민들 장사도 도와주시고 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서 만들어왔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과거로 시대가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정보가 왜곡되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가 발생하니까 주권자의 판단이 왜곡됩니다.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발등을 스스로 찍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이웃에 알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김성주 의원께서 대학 다닐 때 몰래 모여가지고 사인 뭐 이렇게 작전회의에도 잡혀갔다가 누가 도망갔다는 얘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조모 의원이시더라 김모 의원이시더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죠. 5.18 민주화 운동 때 사실 전북대 이세종 열사가 가장 먼저 희생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 전주는 너무 잘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몰라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5.18 민주화 운동 첫 희생자가 전북 전주의 전북대 학생 이세종이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과 또 이승만 정권 또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이 독재 정권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총알을 받고 우리의 이웃 등에 철심박은 쇠몽둥이를 내리치던 그런 세월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온 국민이 주인인 나라였는데 이제 국민이 아니라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참으로 슬프지만 그러나 엄혹한 현실을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키우고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우리의 진지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정보들이 왜곡되고 숨겨지고 진실이 정말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걸 알리기 위해서 밤새워서 철필로 등사판 긁어가지고 유인물 찍어서 가슴 속에 수십 장 유인물 숨긴 다음에 이거 몇 장 동네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뿌렸다가 1년씩 감옥살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걸 했겠습니까?
저도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괴뢰군하고 뭐 손잡고 어쩌고 폭동들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했던 그 참혹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가서 어떤 친구가 철조망 감긴 교원에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서 피 흘리며 올라가더니 유인물 뿌리다가 막 경찰들이 쫓아들어가 올라가서 잡고 이러는 걸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뭐 광주가 어쩌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죠. 아, 이 빨갱이들이 또 우리 속이려고 이러는구나. 그렇지, 쟤도 빨갱이지 저거. 운동권. 그런데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또 누가 갑자기 밧줄 타고 내려오더니 유인물 뿌리고 경찰에 잡혀가고, 내용 보니까 또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었던 거죠. 이거 진짠가? 그러다 또 다른 기회에 밤에 몰래 붙여놓은 대자보, 뭐 사진전 하다가 화염병 던지고 싸우면 뒤에서 주워 본 유인물, 이런 것들 보고 이거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나 이게 또 반복되다가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죠.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의 이 길까지 왔지만, 사실 결국 그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정말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인 경제 강국 소리도 듣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모범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깨지고 있죠.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언론이다. 우리 각자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해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대중 선생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왜 고함만 지릅니까? 지금은 손가락을 쓰면 되는데. 요거 엄지손가락 쓰면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 작은 실천들 내가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지만 결국 이 작은 실천들, 노력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거죠. 물방울이만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처럼 여기 모이신 우리 전북에 또는 전국에서 오신 우리의 동지들, 다시 행동하고 다시 싸우면 다시 희망 있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가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나를 언제나 고민을 합니다. 생각해 보죠.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따로 살면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의지해서 사는 게 더 나으니까 공동체를 만든 것이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냈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의 일부를 떼어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죠. 이 머슴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리인들인데, 고용된 일꾼들인데 자기들이 마치 지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치를 하랬더니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아니 어느 날 대출금 받아가지고 집을 샀든지 뭘 가게를 얻든지 했는데 이자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1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다고 수입이 늘어났냐? 수입은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또 왕창 올라가지고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더 줄어들었어요.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지, 이자는 올랐지, 일자리는 없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좀 정부가 지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정부는 3천억 이상 세금 내는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자고 난리고, 서민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정부 재정 부족하다고 팍팍 깎아버리고,
난방비도 줄이고 일자리,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이러니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정부가 이럴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좋고 아무 부족한 거 없을 때 국가가 필요합니까? 진짜 국가가 필요할 때는 이럴 때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실질적인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용기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어요. 방임합니다. 진짜 자유는 공정한 환경에서 오죠. 억강부약해야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강자의 횡포를 허용하는 자유가 그게 자유입니까?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게,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맡겨놓은 것이 바로 국가이고 정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정부 역할을 정부가 잘 합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다음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북 먹고 살기 어렵죠. 좀 전에 가봤더니 축산 농가도 어렵고 농가들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좀 전에 우리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먹을 게 없고 서울로 가니 둥지가 없다고. 정말 공감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몰리지 않습니까? 안 몰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그 방법이 사실은 이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 전북, 광주, 전남을 전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풍력, 태양.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아무 데서나 에너지 생산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팔 수 있게 해주면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더라? 신안은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그 중에 사업 지분을 일부 주민들한테 주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동네 주민한테 배당을 하니까 그 배당금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30대는 오면 바로 주고 40대는 오면 1년 있다가 주고 그 이상 오면 3년 있다 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은 거잖아요. 왜 딴 데는 못하겠습니까? 정부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죠. 유럽, 미국 대대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가 늘어나는 게 뭐 어느 기간에 원자력 발전소 18개 만드는 분량만큼 늘어난다고.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몇 년 안에 이런 상황이 닥쳐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는데. 마니백. 재생에너지 100%. 인도네만 몰라요. 전 세계가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죠.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삼성전자 한 개가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 몇 년 있으면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국내에서 생산한 건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형 수출 대기업, 제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투자할 때예요. 겨울에 여름 농사를 준비하는 거죠. 위기일 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렵구나, 내가 고통을 감수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이때가 구조개혁을 할 때입니다. 산업체제를 재편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긴 한데 15년이 돼가지고 잔챙이밖에 안 달려요. 근데 베어버리면 몇 년 동안 수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농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금 베어버리고 어차피 흉년 왔는데 지금 베어버리고 새로 사과나무를 심어서 2, 3년 참은 다음에 새로 시작하자. 더 나은 품종에 더 많은 생산을 하는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자. 이러는 농부가 있는 반면에 아이고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가뭄이니까 뭐 어떠냐, 요만한 게 달려도 계속 견디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때인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지금 하는 일이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생각이 없어. 앞생만.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럴 때 저는 정부가 결단하고 투자하고 우리 힘든 국민들을 위로할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국가 안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전방에 그 소형 비행체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갔다 왔어요. 무인기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빙 돌아서 유유히 왔다 되돌아갔는데, 그걸 최초에 발견한 그 레이더 기지에 우리 군인들을 제가 보고 갔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더군요. 지금도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항적도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교대한대요. 눈 아프니까. 그래서 찾아냈어요. 9시 몇 분에 비행체다, 무인기다, 다 알려줬죠.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 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갔습니다. 이미. 그때 이제 여기서 보고받은 게 천천히 비행기보다 느리게 거쳐서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이미 되돌아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남 탓을 해요. 네? 못난 놈이라. 제가 뭐 거기에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죠. 민주주의의 위기는 모든 위기의 근원입니다.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고 국가 권력이 공적 영역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사적 영역을 위해서 남용됩니다. 이러면 다 망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금 우리 현실의 우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평화, 안보의 위기, 이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보고 여러분들이 힘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원래 힘 넘쳐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힘을 내주세요. 모두가 같이 힘을 냅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의지하면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이 어려움도 견뎌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배 세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 낳기 싫어하죠? 아이 낳기 싫은데 아이 낳으라고 낳습니까? 낳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야 낳겠죠.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아니 양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 다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내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져야 비로소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되죠. 나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다 걱정됩니다. 불안해요. 걱정되지 않는 나라 우리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나라를 만들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라는 농경사회를 넘어서서 산업사회로 갔고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로 왔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국가, 기본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도, 기본적 주거도, 기본적인 교육도, 기본적인 에너지도, 기본적인 금융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사회. 한번 꿈꿔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은 안 될지라도 5년 후, 10년 후에는까지는 못할지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최소한 더 희망 있는 사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이 나라에 태어나면 먹고 사는 거는 보장이 된다. 최소한의 일자리는 보장이 된다. 왜 노인들한테만 일자리, 공공 일자리 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1년에 최소한 한 100일 정도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고요.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들이 안 하면 우리 스스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자꾸 하시는 거죠? 제가 시장이라는 데 가서 하도 많이 소리를 질렀더니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나고 또 혹독한 환경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함께 싸워서 반드시 돌파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 힘쓰고 계신 2분만 시간 주십시오. 2분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얘기예요? 예, 공개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하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 온 힘을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국 지역에서 함께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우리 당의 결의와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9호 재창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아주 가열차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서 나눠드렸던 피켓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진, 그리고 영상 찍으실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검찰 독재 규탄한다가 앞으로 보이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진 잘 나올 수 있게 빈자리 메꿔서 서로 이렇게 좀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앞쪽으로 좀 내려오셔서 빈자리 좀 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검찰 독재 규탄한다가 앞으로 보이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안쪽으로 차례차례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자리 메꿔주시고요. 네, 앞에 무대 위에 올라와 계신 분들도 준비되셨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준비되셨을까요? 네, 한번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장을 나눠드려서요. 네, 한번 찾아서 네, 들어주시고요. 외치겠습니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일본 독주 독재 정권 국민들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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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국 지역에 찾아가는 국민 보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주하시고 형님. 와, 형님 오늘 최고 자리에. 한마늘을 하셨을까? 저쪽은 윤치호 의원은 오늘 말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풀로 녹화해놨으니까 그대로 따요. 저는 도당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제가 끊겼어. 지금 녹화만 하고 있어. 밥 좀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맨 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TV 좀 양보해 주세요. 하나는 보려고. 사장님이 많으셨네. 뒤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양보요. 나가시죠. 나가시자고요. 자, 카메라 좀 나와주시고 이쪽도 나와주세요. 셀카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얘만 조금만.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만요. 잠깐만 뒤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힘내십시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힘내십시오. 또 보이시네. 앞서 한번. 죄송합니다. 대표님 화이팅! 멋있어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대표님 저희 애기들이랑 얼굴 뵈러 한번 왔는데 일로 이쪽 네가 여기 옆으로 가. 대표님 옆으로 가. 네가. 됐어 빨리. 네. 감사합니다. 몇 개 나갔어요. 나가주세요. 나가겠습니다. 나오면서 할게요. 자, 풀단 잘 찍어요. 나가겠습니다. 청년국 기도 화이팅! 화이팅! 앞에 나오라네요. 자, 앞에 좀 뒤로 빠져요. 나와줘요. 앞에 길만 터주세요. 길만 터요, 길. 네, 길만 터주세요. 자, 길만 터줘요, 카메라. 나오세요, 앞에 나왔어요. 자, 얘 천천히 뒤로. 카메라 빠지고 카메라 라인만 길만 터주세요. 나같이 두개 길 라인만 터주세요. 왔어. 찍어. 녹화 다 했어요. 했어. 우리 대표님이 안 받아줘 나오신다. 재밌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이 더 좋아지죠. 예, 안녕하세요. 닮은 친구하고 헷갈려하네, 친구. 누구하고? 친구하고 헷갈려해. 아, 이분하고? 아니에요. 살 좀 더 붙으면. 아니에요. 예, 형님, 네. 예. 바다사 화이팅! 박선병 화이팅! 그래. 야, 이거. 네, 뭐요? 스텝 받기 좋은데? 댄서보다 잘 밟으시는 겁니까? 화이팅! 예. 아이고.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아니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사진 찍고 했는데.
안 붙었어요. 아 익산 예 오늘 익산으로 옮기거든요. 네, 떠나겠습니다. 네네 같이 있어요. 발이 미끄럽습니다. 아, 미끄러워요. 네, 오셨어요. 아마 갇혔어. 혼자 오셨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힘들어 말 때문에. 네, 그 안에 있어요. 날이 따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찍고.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봬요. 어디 갔나? 김재분들 화이팅! 네, 김재 화이팅! 김재 화이팅! 8시. 형님 한 7시 40분에 오셔서 한 30분만 하고 가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정원님 아 내가 저기 때문에 저기가 있어가지고 언제? 새날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월요일날 새날 월요일에? 정기 출연하거든. 그러면 화요일은 어때요, 화요일? 일정 빨리 볼게요. 정말? 네, 일정 보고 연락할게요. 연락하시게요? 좀 도와주세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오늘은 많이 찍어요.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이정원입니다. 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오셨어요? 네, 예. 네.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우리도 뭘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올 수 있을란가 또. 인사라도 허락 있어. 모레 토요일 날. 그래. 이재명 지금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랑 우리 한번 찍어줘요. 여기 박찬대 의원님 있잖아. 밑에서 기다리죠. 여기서 있어. 여기서 한번 찍어주라고. 여기 박찬대 의원님 있는 데서. 여기. 박찬대 의원님하고 찍으시게? 네, 우리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예. 박찬대 의원님. 너무 급해가지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박 의원님, 김제 분들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에요. 김제 분들이 한번 찍고 싶다고. 우리 찍고. 우리 한번만 찍고요. 김제는 시장님도 갖고 나도 네, 김제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입니다. 횃불. 예. 아니, 잠깐. 감사합니다. 네. 잠깐. 예. 자, 김제 분들 일단 우리 김제 한번 찍어요. 넘겨놓고 자, 여기 보세요. 김제 투프랜드 제가 자, 하나, 예. 둘, 셋. 오케이. 예, 됐습니다. 김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사장님이 아니, 자, 김제 아, 화이팅. 김제 화이팅 한번 해야지. 김재 그래요. 김재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의원님 이거 아침 출장 가시면은 옆으로 다 보여요. 이거 좀 내용을 보내주세요.